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독자 슈퍼주얼리 정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이야기로 현 남편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에피소드이면서 살면서 겪은 어떤 귀신보다도 무섭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아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무서운 귀신을 겪으셨던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대구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인데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지방 출장이었으니 8년 전쯤 일이 되겠네요. 원래는 제 사수였던 천 과장님과 함께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필 천 과장님의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봤지만 다들 지방 출장 일정이나 세미나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반갑기만 했죠. 그닥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 미팅 같은 개념이라 저 혼자 가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팅이 빨리 끝나면 혼자 어디 놀러가기도 편하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여관의 숙소를 잡았는데 허름한 외관과는 별개로 내부가 나름 깨끗하더라고요. 곰팡내가 아닌 은은한 테라피 향이 기분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게 좋기도 했고 내부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 이런 데 와서 굳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보단 만들어 먹는 게 더 저렴하고 또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친 저는 다음날 일정이 오후 2시에 잡혀 있었으니 시내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삼겹살이랑 차돌 등등 안주거리와 소주 2병, 맥주 3병 정도를 사들고 룰루랄라 숙소로 들어왔죠. 밤 11시쯤 돼서야 취기에 골아떨어진 저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잠귀가 상당히 어두운 편에 속해서 어지간하면 잠에서 깨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깰래야 안 깰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가늘고 긴, 처음 들어보는 기분 나쁜 멜로디의 휘파람을 수만 번 고르지 않고 쉴 새 없이 일단 사람이 아니란 건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죠. 제 아무리 폐활량이 좋다고 해도 거의 체감상 5분 정도나 되는 시간 동안 안 쉬고 휘파람을 부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겁은 났지만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걸 보니 가위에 눌린 상황이 명백했고 그 휘파람을 부는 분명한 남자, 그 남자가 작정을 하고 제게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급기야 그 남자, 아니 귀신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을 쓰다듬다가 그 휘파람을 멈추더니 슬슬 시작해볼까? 상당히 흥분한 듯한 숨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몸을 억지로 움직였고 결국 그 귀신의 얼굴을 마주하려는 그 순간 제가 묶고 있는 방문을 누가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살다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귀신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수치심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씨, 안에 있어요? 빨리 문 열어요. 아직 교제하기 전이었던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오기 전에 당시 제 남편하고 문자로 막 주고받다가 어디 여관에 숙소를 잡았다고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아니 저 사람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최소 새벽인 이 시간대에 대구까지 어떻게 찾아온 건가 싶어서 눈물을 닦고 문을 열려고 다가가는 순간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정확히 문으로부터 4발자국 정도 남은 그 시점에 다시 가위에 눌린 거였어요. 제 귀에 대고 어디가 더 즐겨야지 라는 아까 전 제 몸을 더듬었던 그 귀신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그 귀신은 제 몸에 완전히 밀착해서 아까 전보다도 더 기분 나쁜 손길로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무리 태권도 4단의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자라고 해도 상대가 귀신이니까 더욱이 가위에 눌려서 몸도 입도 전혀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바깥에선 남편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귀신은 그런 저와 남편을 비웃으면서 제 몸을 더듬어대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거의 체감상으론 1시간 정도 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제 숙소의 문이 덜컥하고 열리면서 당시 제 남편과 여관 주인분이 들어와서
방해불을 켜는 순간 가위에서 풀리며 정신을 잃었네요. 눈을 떠보니 저는 숙소의 침대에 뉘어져 있었고 당시 제 남편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누워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대요. 한 10여 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정신을 차린 제가 어떻게 알고 이 새벽에 인천에서 대구까지 내려온 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 제 남편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랑 문자를 하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에 들었는데 꿈을 하나 꿨대요. 제가 어느 여관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웬 시커먼 남자 같은 게 누워있는 제 몸을 만지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저는 저항 한번 못하고 당하는 그런 안 좋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불길함을 느낀 남편이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가 있다는 것과 제가 문자로 어디 여관에 숙소를 잡았다고 한 걸 추리해서 그 새벽에 택시까지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근까지 하고 피곤할 텐데 그저 저와 관련된 안 좋은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대구까지 달려온 당시 제 남편에게 저는 말 그대로 뻑이 가버렸고 그 자리에서 나랑 만나달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한 끝에 저와 남편의 교제가 시작된 거랍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검통님 채널에 꾸준히 이야기를 제보하게 될 걸 생각하면 언젠가는 꺼낼 이야기였으니까 초장에 빨리 꺼내버리고 넘어가는 게 되려 속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귀접이라고 하죠. 다만 슈퍼주얼리 정님의 경우는 귀접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귀접은 산자가 간절히 원하거나 갈망하는 걸 색종기가 눈치채고 달라붙으면서 성립되는 개념이니까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제보해주신 슈퍼주얼리 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